이 사건 이후로 저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국에 투자를 결정한 국내 대기업들 분위기를 보니까 일단 거의 출장 그 일정을 거의 다 저기 스톱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또 뭐 추가로 이런 조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지금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거의 할당을 거의 못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지금 정부가 미국 정부하고 일단 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정지를 해놓은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내 팹 가동 시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제 삼성 테일러 팹뿐만 아니라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좀 딜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요게 또 그리고 또 상호 관세 협상하고도 또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뭐 그룹 전략실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아 이거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야기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만 해도 네. 어쨌든 시장이 있는 곳에 가야 되지 않냐라는 게 이제 거의 메인스트림의 의견이었다 그러면 저게 이번 단발성으로 끝날 이슈인가? 만약에 미국에다가 완전히 다 투자가 완료됐을 경우에 또 이상한 조치가 나온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 플래닝을 나름대로 좀 굉장히 구체화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아직 삽을 안 뜬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는데 이미 이제 짓고 있는 내지는 삼성전자처럼 거의 완공이 된 그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뭐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그전에는 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투자를 하는 게 맞다. 이게 매몰 비용이 되지 않냐. 네네. 이렇게 해서 하다가 중지하면. 근데 이제 이게 라인을 다 꾸렸을 때가 오히려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와서 기술 내놔라 그래. 그런 식으로 약간, 네네. 약간 상식에 반하는 좀 이제는 그런... 뭐 어떤 조치가 있어도 전혀 놀랍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 도대체 이제 어떤 조치까지 나올 수 있을 거냐. 만약에 그 라인이 다 셋업 됐을 경우에 더 리스크가 커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것까지 이제는 세세하게 검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트럼프 임기 때까지 좀 시간 끌면서 네. 최대한 이제 일단 좀 생산하는 신용 정도만 내는 것도 낫지 않냐. 이런 분들이 아직까지 메인스트림 의견은 아니에요. 경영진에서. 어쨌든 미국에 뭔가 좀 이제 그 제조업 쪽에서 파트너십을 맞춰야 된다라는 쪽이 메인 의견이긴 한데, 자, 이번 사태 이후로 약간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긴 뭐 공장을 짓고 있는다 하더라도 다 짓고 수율 맞추고 장비 들어가고 인력 투입되고 이제 그쪽 비용은 아직 안 들었으니까 사실 그렇죠. 장비 비용이 제일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대규모 장치 산업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대규모 그 테크 첨단 산업이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라인을 셋업 해놓으면 그때부터 감가상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조치들, 뭐 정말 막무가내 조치들이 나올 경우에는 뭔가 대비책, 대응책이 없다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라인 셋업을 하는 게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이슈는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근데 녹록지 않죠. 네, 지금 뭐 미국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트럼프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디테일하게 뭔가 고민이 없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밑에 러트닉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장관들은 서로 이제 충성 경쟁하려고 좀 서로 막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뭔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반작용이 있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별로 그냥 계산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좀 그게 우려가 있습니다. 전문직 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급 받으려면은 거의 뭐 10만 달러인가요? 네, 그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 정도 또 내고 이제 해야 된다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반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이라는 게 사실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 정교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계 패권국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하는 정도의 그거면 굉장히 뭔가 디테일해야 되는데 트럼프 정책 자체가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미국의 제조업 리쇼어링이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 노동자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비자 발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상호 충돌하는 부분들이 많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행정적으로 약간 공간을 만들어서 약간 뭔가 그거를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조지아 사태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잖아요. 조지아, 현대 그다음에 LG, 엔솔. 이게 보여주는 숨은 그림은 무슨 뭐 저도 뭐 기분 나빴어요. 자존심 상하고 뭐 이렇게 뭐 쇠사슬로 묶고 뭐 우리에게 큰 깊은 상처, 아픔을 줬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떠나서 그건 너무 많이 얘기됐으니까 바로 미국의 민낯
제조업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준비 단계에서 이걸 할 수 있는 인력이 미국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이 마약 IC 단독국을 지휘했던 그 장관은 나 잘했어 이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 한 거야? 그러다가 그게 아니고 있잖아. 어서 오세요. 좀 화내지 마세요. 저 우리 겁줄 생각 없었어요. 조지아주는 아니에요. 한국이 최고예요. 맞아요. 지금 어서 오세요. 그다음에 신고했다. 그러니까 이 조지아주 현대와 그 엔솔, LG 엔솔이 건설했던 공장에 불법 한국인이 있다라고 고발했던 미국 정치인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말 바꾸고. 맞아. 이게 그 이면이 뭐냐면 미국의 처참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을 져서 일할 사람도 와서 훈련을 우리가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현대와 LG가 건설했던 그 공장에 설비를 장착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하청업체를 하더라도 대부분 그 설비를 제작하고 장착한 전문가들이에요. 물론 일부 하청업체에 단순 노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거기 일부는 섞여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 그 취업 비자를 안 가진 중남미 쪽 사람들이나.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상당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미국에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낸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주세요. 갑니까? 거기서 그 수모를 당하고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심하죠. 쇠사슬을 묶여가고 무슨 아프리카 노예 옛날에 뿌리 갑자기 댓글 보니까 그 아프리카 그 노예 영화 있었거든요. 옛날에 흑인 노예들. 네네. 그 주인공이 쿤타 킨테였는데 그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안 가죠 이제 그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아 사태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겪은 동맹에 대한 배신, 그다음에 그 비인도적인 처사, 분노할 처사도 있지만 사실은 미국 제조업의 처참한 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일해야 되는데 딴 사람이 와서 일해? 고발해야지.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들은 넘을 수 없는 벽을 가진 기술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빨리 공장 지어주기 위해서 일한 것 뿐이거든요. 월급은 서울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결국 만우가 미국이 원자력을 대규모의 트럼프 대통령 계획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 역량을 가진 국가는 가진 능력은 미국에는 없는 거예요, 지금. 웨스팅하우스 같은 그런 데는 뭐냐? 설계 능력만 있어요. 그렇죠. 설계만 하죠. 네. 그러니까 애플, 구글, 테슬라 이런 데 설계는 해요. AI 칩이나 파운드리 칩을 설계는 해요. 시스템. 그런데 제조는 누가 해요? 다 아시아 쪽에서 하죠, 사실. 그럼 TSMC, 삼성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 산업이 되면 물론 이제 우리 지적자산권 때문에 말이 많아요. 네. 무슨 노예 계약을 했느니 마느니. 그러나 어느 경우든 미국의 대규모의 원전을 질 때 경쟁력 있는 우리가 최근에 그런 로열티 터무니없는 로열티 논란도 있지만 계속 원전에서 잭팟을 터뜨렸던 건 뭐냐면은 그 제조업 원전 제조업의 생태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이 원자력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면 결국 우리한테 누구한테 손벌리게 돼 있죠? 우리한테 손벌리게 돼 있는 거죠. 첫 번째. 네. 그러니까 미국의 조선업도 조선업이지만 원전은 단가가 조선업하면 비교가 안 돼요. 하나 단가가. 네. 알잖아요. 지금 기본이 몇 조잖아요. 네. 몇 조, 몇십 조잖아요. 최근에도 30조 이렇게 그럼요.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물론 슬프죠. 원전보다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태양열, 풍력, 그다음에 조력, 그다음에 지열도 있어요. 지열. 맞아요. 네. 그런 걸 활용을 하면 이건 무한하니까 친환경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경제는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다. 이 대규모의 다가오는 전력 수요,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때 원전은 새로운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럴 때 이 대한민국의 원전 생태계는 다시 한번 빛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정부와 어떤 협상력에서 이제 창의력을 발휘할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력은 새로운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조선 이어서 원전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에 전문 인력이 없으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완전히 그냥
살아나는 건 꿈도 못 꾸겠구나. 그걸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인식했잖아요. 처음에 의기양양하다 말 바꾸잖아요 지금. 겁먹지 마. 우리 타자 아니야. 그거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러지도 이렇게 막 말 돌리잖아요. 약간 꼬였죠 이제 자기네 그렇지. 내부 구석끼리.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 미국의 정말 경제를 살리려는 그 진심은 이해하지만 무모하죠. 단기간에 생태계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관세 뚝딱, 불법 이민자 뚝딱 안 돼요.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왜 가겠어요?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럼 일자리 왜 있느냐? 그럼 미국에 안 가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미국 사람이 일자리 뺏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안 하는 자리에 간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내쫓아? 그럼 미국 사람이 가야 되거든요. 가질 않아요, 일단. 두 번째, 가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베이비시터만 해도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월 700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판인데. 와, 월 700이면은 연봉 1억이 넘네. 왜냐? 8만 6천 달러잖아요. 1인당 GDP가. 우리가 3만 6천 불이에요. 우리도 젊은 사람들 험한 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안 하죠. 네. 8만 6천 불이 하겠어요? 되질 않죠. 그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험한 일. 우리는 또 주 52시간 있지만 우리 성질이 그렇지 않잖아요. 시간 제대로 안 줘 끝까지 하잖아요. 다 빨리. 그렇죠. 효율성. 네. 그게 미국 문화에 있나요? 자, 그렇게 보면 이번에 많은 수모 또 동맹의 민낯도 봤지만 그러나 경제는 감정이 아니잖아요. 국익을 위해서는 이 환경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분야도 차분하게 어떤 불평등 계약 그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되지만 그걸 넘어서 중장기적인 미래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친환경 에너지도 중시해야 되지만 그러나 미래는 모른다. 그러니까 역설이 발생하고 있어요. 친환경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거든요. 태양력 풍력.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의외로 원자력으로 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보면 친환경 쪽이 지구의 미래를 살리는 길이 될 수가 있죠. 맞아요. 네. 그러나 역설적이잖아요. 미래 사회는 어마어마한 전력을 필요로 해요. 과연 이 불안정한 친환경 에너지가 감당할 수 있냐. 이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우리 희망사항과 실제로 다가올 미래는 다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판단, 미래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투자, 이 결정을 잘 해야 되는 거고 정말 철저한 대한민국 국익 중심의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한 상황이죠. 일단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공지가 났죠. 그 단순 비자, 이스타 비자라고 얘기하죠. 전자 비자. 그거로는 2주 이상 출장 가지 마라. 네, 이미 그게 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겠지만 지금 요새 뭐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B1 비자라고 6개월 정도는 체류할 수 있는 비자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0년 체포 법안에 넣었대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민국에서 자기들 성과가 안 맞으니까 그 사람까지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되게 지금 우리나라도 약간 좀 화가 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실제로 구체적으로 좀 뭔가 조사가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정부 되면서 트럼프도 맘대로긴 한데 이 내각 자체가 어떠한 균형이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손 들고 잘 되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상태라서 다들 지금 내가 잘했어요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 성과 채우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은 뭐 우연찮게 제가 학원과를 나왔는데 학원과 사람들이 전 사람보다 더 걸쳐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현대차 다니는 애도 있고 LG 엔솔도 있어요. 그런 게 다 주위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투자 어떻게 되냐 지금 내년도 계획 세우고 있잖아요. 실제 미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요. 실제로요. 그러면은 지금 일단 올 스톱 됐다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뭐 삼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일단 전반적으로 미국에 뭔가 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뭔가 영업 활동이나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은 다 관망하는 추세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다시 봐야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 자체를 봐야겠다. 근데 이미 뭐 삽두고 이미 공장 다 완공되고 그런 건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뭘 정부랑 같이 이야기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지금 사고가 난 현대차 같은 경우는 3개월 지연된 건 이미 결정이 됐고요. 실제로 이게 무섭죠. 이게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도 하겠지만은 뭐 지분 요구하는 것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회사를 졌을 때 거의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이제 크게 대륙을 그리면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의 전체적인 거잖아요. 생각해 보시면은 이 관세 측면에서 가장 손해 본 나라가 나프타라고 옛날에 얘기했던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피해 본 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 아니라 캐나다하고 멕시코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관세 싸가지고 거기서 생산을 많이 했는데 그걸 미국으로 갖고 오겠다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브라질이 관세를 세게 맞았잖아요. 네. 그 무슨 얘기냐면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 제조업까지 먹으면서 관세랑 AI 두 개를 가지고 적어도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제조업을 먹으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크게 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네네. 이게 현재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불확실성이고 그게 이제 거의 정치의 문제가 가장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 봤을 때는 그러니까 괜히 투자했다가 왜 세금 내는 게 나은 게 아니냐? 뭐 관세를 내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것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냥 막 맘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어떤 한 개인이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국민 소득 4만 불 되는 이 나라에서 뭐 구금해서 막 일주일씩 있고 그러면 아무리 협력사 기업이든 어디든 간에 가고 싶지 않죠. 안 가고 싶죠, 사실. 네, 그러면 이제 기술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미국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뭐 비자를 정말로 혜택 있게 한다든지 뭐 그게 이제 20년 전부터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논의가 좀 잘 안 됐었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특히 뭐 한국이든 아니면 뭐 제조업 기술 전수든 그런 생산에 있어서 뭔가 정확한 비자 일정에 대한 개입 문제나 아니면 실제로 미국이 어떤 형태의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문제로 봤었을 때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마도 기업들이 지금 경영 전략을 세우고 있는 상태일 텐데 이 불확실성 여부가 실제 미국에 팹을 짓는다고 하는 게 아마도 지어야겠죠. 테일러 팹도 짓고 다 지어야겠지만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까지 갈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너무 이제 큰 사건이 났으니까 게다가 기업들 경영제로 세울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이 다들 지금 올수도비고 다들 공지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장기 출장 같은 거 가지 마라 이거부터 해가지고요. 제가 이제 주로 대기업들 친구들만 있고 다른 쪽은 많이 없지만은 그렇죠. 네. 업계가 다 있으면은 대부분 우리나라가 4대 기업 있죠. 그러니까 SK는 해외 유치 거의 안 했으니까 네. LG, 현대, 삼성은 다 공지가 내려갔어요. 장기 출장은 특별한 비자 없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원래 이스타 비자 같은 걸로 오래 있었거든요. 한 달씩 있고 그러는데 안 된다. 삼성 같은 거 2주로 막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관망일 것 같긴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삼성에 투자하시는 걸로 봤을 때 뭐 테슬라 수주 때문에 이제 투자해서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부터 제가 말씀드린 대로 27년 정도 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거가 실제 어쨌든 계속 파운드리는 분기별로 마이너스 되고 있는데 그 회복이 좀 지연되는 거 있긴 하더라도 그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관망 상태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은. 근데 이제 그거를 섣불리 지연된다고 해서 큰일 났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인가의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뭐 그 뒤에 이제 뭐 트럼프도 뭐 결국에는 그런 우수 인력들이 와가지고 좀 우리 미국인들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또 행정부 측면에서는 비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키를 주고 있냐. 실제로 우리나라가 키가 준 게 꽤 많은 거죠 지금 이제. 네, 그래서 실제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제 예전에 아시겠지만 경제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껍데기 만들다가 이제 반도체 만들다가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를 누구도 쉽게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걸 가지고 있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엔솔 배터리 같은 것들이나 현대차의 그 어떤 장치들처럼 실제 거기에 기술자들을 우리가 이제 블랙박스화 시켜서 가지고 있고 그걸 만들어주는 국가나 기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이점이 있게 협상이 돼야 우리나라의 기술을 지키면서도 그걸 이제 실제로 글로벌리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관망기 정도로 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지금은. 이게 약간 극단적으로 또 좀 시나리오를 좀 써본다면 네네. 이게 지금 원래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뭐 관세 15%로 하고 뭐 3,500억 달러 이제 투자한다라고 이제 구두로 합의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사인을 안 한 상황이고 약간 분위기가 이 정도 조건이면은 그냥 관세 맞고 수출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로 인해서 뭐 물론 테일러처럼 이미 이제 공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는 똑같은 경우에는 지어야 되겠죠. 하지만은 초기 단계이거나 아직 삽을 뜨기 전이거나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불확실성이면은 그냥 취소하고 나 관세 낼래 이렇게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게도 전략 가져가야 되는 봅니다. 예, 지금도 뭐 이재명 정부에서도 그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절대 이면 합의 없고 합리적 국익을 생각한다라고 했던 것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점들. 그때 회담 때도 소위 얘기하는 기업들 다 보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힘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요. 그거 장점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반도체로 들어가 보시면은 일단 그 탑5 장비사들 이 테일러가 늦어지면 돈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나 램 같은 경우, 그다음에 KLA 이 세 회사가 미국 회사니까요. 거기 회사들을 하고의 어떤 합동 전략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에서 내부에서 로비를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정말로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이 중국화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러니까 진출이 좋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협상 전략을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저희 뭐 여러 가지 논의할 필요는 있긴 하지만 하여튼 잘하는 거 잘 지켜야 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여론을 끌어입어서 협상을 잘했듯이 미국의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정확히 확인해서 반도체라고 하는 게 아시겠지만 설계부터 생산까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다 껴있단 말이죠. 테일러가 늦어지면 미국에서 어디가 늦어지지? 이런 거를 명확히 꼽아가지고 거기랑 이제 들어가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뭐 기업들이 워낙에 잘하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아주 세부 전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투자자분께서는 거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리스트업을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떤 소위 쇼티지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매출이 발생될 수 있거나 대체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돼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은.